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느 기자의 주한미군에 관한 보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워싱턴 포스트 사무실의 분주함 속에서 저는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인생 중 절반은 기자로 살아온 저 듀크의 일상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 사당의 모습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카일 하사의 사망 소식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듀크, 잠깐 시간 있나? 제 데스크로 다가온 남자, 찰스 윌슨은 국방부 관계자로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취재원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될까? 요즘 주한미군 철수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아. 지난주 카일 하사가 박격포 사격 훈련 중 불발탄으로 사망한 사건 알지? 이게 SNS를 타고 퍼지면서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어. 찰스의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실은 말이야, 한국에 가서 현지 상황을 취재해주면 어떨까 해서 비행기 티켓은 내가 준비했어. 그의 손에 들린 봉투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내 미군 기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줬으면 해. 특히 카일 하사 사건의 진상을. 찰스의 말투에서 저는 무언가 더 깊은 의도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주한미군 철수가 옳다는 기사를 원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진실만을 쫓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짐을 꾸리며 저는 1960년대 한국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였기에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다고. 비록 초토화된 나라였지만 그들의 끈기는 놀라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카일 하사의 신상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25세, 애리조나 출신, 2년 전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용산 기지에서 근무했던 청년,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무척 즐겼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보다 발전이 뒤처진 아시아 국가에서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했을까? 그 의문을 안고 저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한글로 가득 찬 안내판들, 그리고 놀랍도록 깨끗한 시설들. 저는 50년대, 60년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용산 미군 기지로 향하는 동안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초라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용산 기지에 도착해 미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카일 하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어요. 훈련 중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카일 하사의 개인 소지품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일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제임스 대령이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겠죠. 저는 카일 하사의 추모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다양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군복, 메달, 그리고 한글로 일기장이라고 쓰인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국어로 쓰여 있네요. 옆에 있던 병사가 말했습니다. 네, 카일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꽤 진지하게요. 저는 그 일기장을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페이지들 사이에서 카일 하사의 내면 세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024년 9월 15일. 오늘도 이태원에서 비빔밥을 먹었다.
처음 먹었을 때는 이상한 맛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먹고 싶을 정도로 중독됐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설렌다. 내일은 지온 보육원 아이들과 영어 수업이 있다. 벌써 기대된다. 일기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카일 하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미군 병사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심지어 한국 귀화를 꿈꾸고 있었죠. 2024년 10월 3일. 오늘은 개천절이라고 한다. 한국의 건국을 축하하는 날이래. 태극기가 거리마다 펄럭이는 모습이 멋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에 성대하게 축하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은 뭔가 다르다. 깊고 조용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진다. 언젠가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의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한국의 마음을 뺏겼는지 궁금했어요. 일기장에는 특히 지온 보육원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편지들도 여러 장 끼워져 있었죠. 카일 선생님, 오늘 만든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저도 선생님처럼 예쁘게 말아볼게요. 그리고 영어로 땡큐를 이제 잘 쓸 수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글씨체와 그림이 담긴 편지들을 보며 저는 카일 하사가 보육원 아이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온 보육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온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근했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한강변을 따라가는 동안 저는 이 나라가 겪은 놀라운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1950년대의 폐허가 이렇게 변했다니. 미국인인 제가 봐도 그 발전 속도는 기적 같았죠. 보육원에 도착하자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선영 원장님이었어요. 카일 하사에 대해 취재하러 오셨군요. 그 청년. 정말 특별했어요. 박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육원 안으로 안내하며 카일 하사와의 인연을 설명해 주셨어요.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 행사 때 미군 봉사자들이 왔었죠. 대부분은 행사가 끝나면 돌아가는데 카일만은 달랐어요.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거든요. 보육원 복도에는 카일 하사와 아이들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모습,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 축구를 하는 모습. 그의 얼굴에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죠. 아이들은 카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외국인이라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금세 친해졌죠. 카일은 한국말도 열심히 배웠고 심지어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고도 했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아시나요? 박 원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카일이 지하철에서 본 광경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떤 노인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 도왔대요. 특히 한 젊은 여성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119에 신고하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줬다고 해요. 카일도 그 여성과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결국 노인분이 의식을 되찾았고 나중에 뉴스에도 보도됐죠. 카일은 그때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미국에선 보기 힘든 따뜻함이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보육원 곳곳에서 카일 하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영어 학습 자료들,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 그리고 귀화 준비를 위해 공부하던 한국어 교재들. 떠나기 전 한 아이가 다가와 제게 종이접기로 만든 별을 건넸습니다. 카일 선생님 친구예요? 이거 선생님한테 주세요. 선생님이 별을 좋아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가슴이 저며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별을 소중히 바다주머니에 넣었죠. 이제 저는 카일 하사가 왜 한국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용산 기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카일 하사의 사망 원인에 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훈련 중 불발탄에 의한 사고사였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어요. 특히 귀화를 준비 중이던 병사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기지에 돌아와 저는 카일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경계심을 보였지만 진심으로 카일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카일은 최고의 사수였어요. 라이언 병장이 말했습니다. 훈련 점수도 항상 최상이었고 안전수칙도 누구보다 철저했죠. 그런 그가 불발탄 처리를 잘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또 다른 동료 마이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훈련에는 중국계 미국인 교관이 한 명 있었어요. 왕중이라고. 평소에도 카일을 못마땅해 했었죠. 특히 카일이 한국에 귀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적대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인 이유인 것 같았어요. 왕중이는 늘 한국을 얕잡아보는 발언을 했거든요. 미국인이 왜 한국 같은 나라에 귀화하려 하냐며 카일을 비웃었죠. 저는 왕중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군에 입대한 인물이었죠.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마침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미연합훈련 관련 문서들 사이에 한국어로 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카일 하사 15시 사격장 특별훈련. 특이한 점은 그 메모가 공식 훈련 일정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든요. 다음 행선지는 카일 하사가 사망한 사격장이었습니다. 특별허가를 받아 현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한 한국인 군무원을 만났습니다. 김정수 씨는 20년 넘게 미군 기지에서 장비 관리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기자님, 사실 그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일 하사가 사용한 박격포 탄약은 사전 점검이 완료된 것이었어요. 제가 직접 체크했거든요. 그런데 사고 후 조사에서는 제 서명이 된 점검표가 사라져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인멸이라도 있었단 말입니까? 김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엔 누군가 일부러 불량 탄약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왕중이가 마지막으로 탄약고를 점검했을 때였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기지 내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그날 사격장 주변 카메라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우 수상한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왕중이가 서 있었어요. 듀크 씨,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위험한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감을 감추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죠. 오히려 반갑습니다. 마침 당신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카일 하사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거든요. 왕중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카일 하사의 사망을 둘러싼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김정수 씨의 탄약 점검표는 어디로 갔죠? 그 질문에 왕중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어요. 듀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세력들이.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네요. 그리고는 황급히 방을 나갔죠.
저는 그가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세력. 그게 누구일까요? 그리고 왕중이는 그들 중 하나인지 아니면 그들에 맞서고 있는 것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중이가 기지 밖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죠. 너무 급한 나머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트럭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그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왕중이는 의식이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듀크, 내가 잘못했어. 카일을, 내가.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중이는 베이징의 한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작에 가담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카일 하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조성해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카일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했어. 난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왕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장의 USB를 건넸어요. 내가 개입한 모든 증거가. 그 순간 그의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가 준 USB를 꼭 쥔 채 새로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USB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중이가 중국 정보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들, 카일 하사를 제거하라는 지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여론 조작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이 계획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국의 방어력이 약화된 틈을 타 중국과 북한이 연합하여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증거를 가지고 먼저 미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 정보를 워싱턴에 전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이 정보가 공유되었죠. 이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찰스 윌슨은 저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기사를 써주길 바랐죠.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로서 저의 양심은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을 허용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제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미군 병사의 죽음, 한미동맹을 노린 음모의 진실.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카일 하사의 이야기, 그가 한국에 귀화하려 했던 꿈, 그리고 그 꿈을 꺾은 비열한 음모까지 모든 내용이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던 시위는 급격히 수그러들었고 오히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용산 기지에서 열린 카일 하사의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지온 보육원의 아이들도 와 있었어요. 그들은 카일 하사의 사진 앞에 종이접기로 만든 별들을 놓았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듀크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기사 덕분에 우리는 중대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고요. 그는 이어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카일 하사에게 특별 공로상을 추서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미국의 한 기자로 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조금 넘게 입원으로 인해 업로드가 지연되었는데 걱정해주신 서산마루님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완전히 회복되면 열심히 업로드하겠습니다.